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21대 총선 지역구 공천 작업이 막바지로 가면서 여야는 빠르게 선거 차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슬로건과 10대 공약을 선정했고 TK 남은 지역의 공천 결과 발표 앞두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선대위가 출범하고 개혁신당은 기영북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도의 후보를 공천하면서 지역구 3자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정치권의 주요 이슈 오늘 TK 광장의 결투에서 짚어봅니다. 3월 10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부터 알아보죠. 서유리 리포터. 네, 범안로 용진의 거리에서 범물터널 방향 범물 6교 1차로입니다. 1톤 화물차 고장으로 비상등 켜고 정차 중이니 참고해서 지나시고요. 안심로 안심주공 내거리에서 반야월 내거리 방향 반야월 내거리 신호 4번에서 5번까지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칠곡 중앙대로는 팔달 고가차도에서 팔달교 방향으로 지정체 이어지고 있고 달구발대로는 수성교에서 범어내거리까지 서행합니다. 범어내거리부터는 속도 더 떨어져서 만촌내거리까지 극심한 정체 이어집니다. 신천대로는 성서나들목에서 남대구나들목 구간 양방향 5에서 10km 정도 속도로 더디게 지나고요. 두산교 방향으로는 침산교부터 중동교까지 긴 구간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대구포항고속도로 대구포항 양방향으로 도동분기점에서 팔공산 나들목 구간 서행합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맑아지겠는데요. 오전부터 저녁 사이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북 북부에는 5mm 내외의 강수량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9에서 14도 분포 보이겠고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무난합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4.7도, 습도 79%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가죠.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경북대가 교육부 의대 정원 증원분 신청 과정에서 가칭 경북대 상주병원 건립 방안을 함께 제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북대는 지난 4일 의대 정원을 110명에서 2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는데요. 추가 인원 140명에 대한 교육과 인력 활용 방안으로 경북대 상주병원 건립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경북대 상주 캠퍼스에 종합병원을 만들면 경북 북부 지역 의료 서비스 수준과 이용 편의성 향상에 큰 보탬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 경북 북부권에는 대학병원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클 것 같은데 이게 아직 구체화 단계는 아닌 거죠. 예, 아직 제안 수준일 뿐입니다. 경북대 상주병원 건립에 대해 지역 의료계는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요. 경북대병원은 국립대학인 경북대와는 분리된 특수법인이고 경북대가 임의로 상주병원을 건립하더라도 교육 인프라를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대형 병원 신설에 따라서 주변 지역 의료계가 받을 수 있는 영향 역시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병원 설립에 대한 시각의 온도차가 큰데요.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에서 어떤 판단이 나오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예, 이번에도 경북대 소식인데요. 최근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 철회한 홍원하 경북대 총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 총장이 물러날 걸 요구하는 학생들이 본부 건물 앞 팻말 시위와 학내 단체의 퇴진 요구 성명에 이어서 어제는 소속 교수의 1인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총장 사퇴 요구가 빗발치면서 오는 10월 임기 만료까지 대학을 이끌어갈 동력까지 크게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홍 총장의 공천 신청 그 시점이 좀 애매하긴 했습니다. 아마 비판의 목소리가 좀 클 것 같은데 전해주시면요. 예, 안철택 경북대 도거동문학과 교수는 어제 오후 경북대 북문 앞에서 학내 민주주의를 파괴해온 홍원하 총장 퇴진하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1시간가량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후 대학 본부 앞을 찾아서 농성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안 교수는 홍 총장이 총선 출마 움직임으로 학교의 명예가 실추됐다면서 어떤 뜻에서 출마를 결심했는지 또 이를 접은 이유까지 학교 구성원들에게 자세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동안 캠퍼스 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홍 총장이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또 의대 증원 문제나 금호공대와의 통합 같은 최근 경북대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일을 진행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홍 총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말씀드린 것 말고도 학생과 교수를 가리지 않고 제기되는 중인데요. 지난 7일 경북대 학생인권 동아리에 이어서 경북대 교수회까지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경북대가 추진하는 사업도 많은데 지방대 위기에 잘 적응하고 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얼른 좀 상황이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게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띄운 박정희 기념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당장 동대구역 광장과 캠프워커 헬기장 반환부지에 들어서는 대구도서관 공원까지 모두 두 곳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 들어서는 안이 추진됩니다. 홍 시장은 어제 시청 상격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4월 중으로 대구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동상건립위원회를 만들라고 주문하면서 이런 안을 밝혔습니다. 시는 이날 즉시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했는데요. 이 조례안에는 대구시장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 또 관련 행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대한 사업을 펼칠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네, 아주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네요.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대구 시내 결혼 건수와 예식장 수는 줄고 있는데 관련 업종 매출은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과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9,800여 건이었던 결혼 건수는 지난해 8,100여 건으로 17% 이상 대구에서 줄어들었는데요. 예식장 수도 같은 기간 44곳에서 33곳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식장 평균 매출액은 상승세인데요.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예식장 매출은 38.9% 증가했습니다. 이 혼인 건수 감소에서 예식장 매출이 늘어난 건 결혼 비용 상승 영향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한 결혼정보회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자금을 제외한 결혼 비용이 5천만 원을 돌파한 걸로 나타나기도 한 만큼 이 비용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예식장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불구하고 몰리다 보니까 또 이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허례허식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소식 하나만 더 드릴까요? 3년 넘게 이어진 대구 서구청 앞 장송곡 집회가 법원 결정으로 중단될 걸로 보입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서구청이 인근 재개발 촉진지구 철거민을 상대로 낸 간접 강제 신청을 인용했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이 간접 강제 신청은 법원이 결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해서 이행을 압박하는 제도입니다. 이 철거민들은 재개발에 따른 추가 보상을 요구하면서 소음과 함께 불편을 일으켜 왔는데요. 재판부는 구청 건물 50m 이내에서 75데시벨 이상으로 장송곡 등을 재창, 재생하는 행위와 구청 진입로 50m 이내에서 차로를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했고요. 이를 위반하면 위반일수 하루당 100만 원씩 서구청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 듣죠.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덕동 삼가 삼덕초등학교 뒤에서 문구사하고 있는지 한 44년 됐어. 안 할락 해도 할 것도 없고 또 집이니까 뭐 1층에라 살기도 좋고 이러니까 이래 하고 있지. 장사는 정말 안 되거든. 처음에 여장사할 때만 해도 아들 1학년 입학하면 엄청 학생 수도 많았고 코땅 수건 달고 왔다 그때는. 지금 그런 게 더 있노 뭐. 이번에는 학생도 2반밖에 안 들어왔는데 한 50명은 안 되고 하여튼 2반 들어왔어. 점점 더 안 돼 장사가. 작년에만 해도 1학년 들어오면 그래도 조금은 샀거든. 같이 왔는데 올해는 한 명도 없어. 그 2반이 어째 하나같이 한 명도 안 와. 내가 그래서 물어보니까 시내 나가서 다 같이 왔다 이 소리만 하더라. 그리고 또 학조서 다 안 주나. 옛날 같으면 도화지도 사야 되고 그제 이런 거 사주면 지금은 도화지야 색종이야 사소한 건 다 주거든. 사는 길하고는 이거 까다 이거 백화점에 가도 참 솔직히 없는 거 이거 이제 사러 오지 맞추고 남아. 이런 100원 200원 300원이나 사러 오지. 우리 집에 1,000원짜리도 잘 없고 그러니까 그래 뭐 안 돼도 내가 그냥 이리 잡고 있지 뭐. 그래 아들하고 놀아봐라. 아들이 저희 무슨 얘기해도 그게 하나도 안 믿고 귀엽고 그자. 아들하고 친구들 잘 사귀고 건강하게 잘 커. 그러면 낸주 장래에 큰 사람 된다. 큰 사람 되면 할매 찾아와.
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 광장의 결투 시간입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 배재훈 전 대구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민주당 대구시당 이정현 총선 기획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남구 이정현입니다. 네, 지금 공천 막바지입니다. 근데 변수가 생겼어요. 대구 중남구 공천에 받은 도태우 변호사가 5.18 관련 언급을 한 것을 두고 그리고 일베에 글을 공유했다 뭐 이런 사실까지 좀 드러나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뭐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검토를 좀 해달라 이런 발언을 하면서 요청을 했거든요. 공관위가 오늘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두 분이 이 사안 어떻게 보셨나요? 한동훈 위원장의 요구는 사실상 후보 교체하라 이런 요구로 받아들여지고요. 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나서서요. 저희 당으로 봤을 땐 서진 정책, 소위 말하는 호남을 챙기는 그런 모습을 많이 네. 보였거든요. 그리고 또 중도 우대 정책을 많이 했는데 이번 도태우 변호사의 이 발언 때문에 전체 선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공관위에 재검토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5.18 이런 관련 문제는 네. 국민의힘 당원에도 5.18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을 지난 선거를 돌이켜봐도 5.18부터 이런 망언류를 했던 분들이 낙선하고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빨리 체크하고 네. 개선하려고 하시는 거는 뭐 한 이해됩니다. 위원장의 마음. 네, 그런데 이미 그 전에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우리 당에 일베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가 결론적으로는 일베 글을 공유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서야 이제 챙기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제 지역구이기도 하거든요. 남구에 소속돼 있어서 공천 과정에서 경선까지 네. 나오는 결과까지 올 때 동안 결격 사유에 대해서 몰랐다면 걸러내지 못했느냐 아니면 네. 알았는데도 못했느냐. 그렇죠. 하지 그런데 않았냐. 이분은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격 사유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안 했다면 무능력이고 알고서 넣었다면 이거는 책임을 지셔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님 말씀대로요. 네. 만약에 저희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던데 이미 시민과 당원의 평가가 끝났는데 이 과거의 발언 가지고 이걸 공천을 취소한다면 이게 민주정당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셨거든요. 공관위 결정을 한번 지켜보시죠. 그렇습니다. 뭐 현역 임병원과의 경선에서 승리를 하면서 굉장히 저희가 또 이슈가 되고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또 홍 시장도 이거 시민과 당원의 선택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 나왔지만 한동훈 위원장의 의지가 어느 정도나 강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추후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역의 가장 어려운 문제 공천 관련해서요. 동구 군일 지역구 결선 투표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됩니다. 예상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동구 군의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례적인 5자 경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결선 투표가 오늘 발표가 되는데요. 이 두 분 다 좀 재밌는 이력이 있으세요. 네, 강대식 이재만 예비 후보. 네네. 두 분 다 전 동구청장 출신이시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저희 보수당의 최고위원을 영입하셨고요. 또 나이도 동갑이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박빙의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이길 것이다 섣불리 예측하기가 어려운데요. 결국 이 키포인트는 가산점을 누가 받느냐 감점을 누가 받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저희 당의 공관위가 이런 가산점이나 감점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어서 사실 추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이게 저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5인 경선에서 양자 대결까지 결선까지 갈 거라고도 생각을 안 했었는데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당 공천 과정은 제가 이때까지 예상하고 했던 것들이 많이 틀렸습니다. 많이 뒤집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네. 저는 사실 누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네. 이렇게 청장을 기초단체장을 했던 분들이 원래 인기가 항상 많았거든요. 네. 이 두 분 다 기초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과연 진짜 동네에서는 누가 더 인기가 있었나 판가름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좀 해보면요. 네. 강대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동일 지역 3선 의원이 아니시고요. 또 여러 가지 뭐 하위 10%를 받으셨다면 컷오프가 당했을 테니까 감점이 없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네. 이재만 후보 같은 경우에는 범죄 이력이 좀 있으시거든요. 공직선거법 위반을 하신 거. 그게 몇 프로나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강대식 의원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감점을 좀 덜 받았을 것이다라는 네. 측면에서 긍대식 후보의 저 승리를 조금 점쳐 보셨는데요. 저희 결과를 기다려보고 나중에 또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역과 예비 후보 또 지지자들까지도 애타는 지역구가 국민추천제로 이제 그 경선 과정이 바뀐 뭐 돌려졌다고 봐야 되겠죠. 동구 군의을과 북구갑 두 곳입니다. 국민추천제로 이 국민추천제에서 두 분 얘기 안 들어본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의견을 일단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국민추천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제가 저번 방송에 이 동구 군의갑이거든요. 여기는. 네. 아, 네. 예, 동구 군의갑 지역인데 이제 킬러 문제가 남았다. 킬러 문항이. 근데 이 바둑 용어의 장고 끝에 악수란 말이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제가 국민의당 소속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해야 되겠어요. 왜냐 그러면 저희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줄기차게 주장하셨던 것이 시스템 공천이었거든요. 네. 근데 시스템 공천 하에서 국민추천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저희가 이 현역 컷오프 기준을 너무 낮게 잡았어요. 하위 10%. 그러니까 현역을 교체하고 싶은데 네. 교체는 할 수는 없고요. 현역을 경선에 붙이자니 지금 대구, 경북에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네. 현역 의원들이 계속 이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언론의 비판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면 국민추천제 취지 자체는 굉장히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그건 뭐 그런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제도인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시기의 문제입니다. 시기. 지금 선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특정 후보를 뭐 신인도 좋고요. 그분을 그 지역에 내려보내면 그 후보가 그 지역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도가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 보고요. 두 번째로 지금까지 준비한 예비 후보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년, 더 많은 분은 3년, 4년을 지역을 바라보고 뛰셨거든요. 네.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 세 번째, 지금 국민추천제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이 없으시거든요. 그럼 방식에 대한. 최소한 오디션 방식을 통해서 누구나 납득이 가능해야 할 텐데요. 지금 이제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기에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세 지역에 아무나 꽂으면 된다는 이런 공간이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국민도 우습게 보고 대구 시민도 우습게 보는 행위다. 그래서 절대 이런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희 당의 문제지만 좀 강하게 비판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시스템 공천 관련해서 우리 당이 잘하고 있다 점수 후하게 주셨었는데. 수도권이나 경기, 호남 이쪽에 관련된 공천에서는 굉장히 매끄럽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추천제 좀 아쉽다. 네, 좀 급한 많이 영향이 아쉽습니다. 있다. 많이 아쉽다. 지금 패널이 바뀐 건 아니겠죠. 네. 네, 뭐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에 거의 대부분 말씀을 해주셔서 네. 그 부분에서 약간 더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 것은 저는 어쨌든 대구 지역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대구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 당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면 투명한 절차가 있으면 좋겠다고 보이거든요. 중남구로 봐서도 경선 과정을 거침으로써 투명하다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뢰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아쉬운 거는 전략 공천 지역이 될 거였다면 벌써부터 준비를 하셨던가 혹은 후보군이 보여야 되는데 네. 정말로 이거는 깜깜한 상황에서 그냥 누군가 내려오면 꽂히면 되겠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저는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해결된다면 사실은 나머지 부분에서는 저는 경선 잘 하셨다고 보거든요. 대구 지역 안에서도. 그래서 이 두 군데가 우리 민주당에서 공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슈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비례공천 얘기 좀 넘어가 볼게요. 국민의힘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저희 당이 이번에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 정당을 창당했는데요. 한 530여 분이 이번에 뭐 원서를 내셨더라고요. 저는 이 저희 당이 추진하는 이 비례대표는 답안을 저희는 미리 알고 있다. 그 이유는 이제 국민의 힘과 기회를 같이 하는 분들을 공천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청년과 여성들에게 기회를 많이 좀 배려했으면 좋겠고요. 또 비례대표의 취지대로 MBC에서 자주 나오셨던 신장식이라는 이런 언론이 계신데요. 이런 분이 정가 사범이거든요. 그런데 조국 혁신당에서 인재영입 1호로 하셨거든요. 이런 분은 절대로 받아들이서는 안 되고 배제하고요. 비례대표 취지대로 전문 지식과 덕망이 있는 분으로 또 공천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비례대표가 그동안 또 가장 욕먹었던 이유가 자기 사람 심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정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미 정답지를 보고 마킹만 잘하면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정답지가 이제 여성과 청년 위주로 좀 넣어주고, 네. 전문 지식이 전문 지식인 분들로.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배 의원님이 비대위 가셨으면 정말 잘하셨을 것 같다. 그러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뭐 청년 여성 공천 우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뭐 민주당에서도 말하는 거지만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쵸.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란 취지가 사실은 뭐 국민 대표성 안에서 약자라든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청년 여성들을 대표하기 위해서 넣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당의 다당성을 위해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이제 국민의힘 당에서는 우리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을 조금 이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법이란 게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이용해서 되는 건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건가라는 의문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물론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해서 민주당 연합을 꾸려서 네. 지금은 다른 진보당에서부터 여러 당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저희는 이미 국민 추천 네 분도 후보군은 뽑았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를 살리는 것을 저는 요구하고 있는데 네. 국민들의 선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성 얘기 나오니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의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이 비례대표로 이미 진출 확정이 됐죠? 네, 맞습니다. 그 TK 대구 경북 지역을 전략 지역이라고 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전략 지역 2명의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비례로 넣어 주겠다는 내용인데요. 네. 이 부분은 대구 경북에서 요구했던 사항이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총선기획단에서도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 네. 지역구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데 지역을 대표하는 누군가 대표성을 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비례대표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TK 민주당이 원내 입성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그래서 임미애 저는 이제 경북도 의원 하실 때부터 알고 있어서 네. 임미애 의원님이라고 부르는데 임미애 네. 의원님이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지난주 대구에서 지역구 선거연합에 합의를 했고 서명식 보니까 용해인 의원도 왔고 하더라고요. 자, 전국에서 처음인데 어떤 전략 나왔는지 좀 들어보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두 가지가 총선기획단에서 네. 강력하게 밀었던 것이 대구 내에서 진보연합을 하셔야 된다. 네. 지금 이 총선에서부터 다음 지방선거까지 대연합을 해야지 우리가 한 범야권 대연합. 맞습니다. 네. 그렇게 대구에서는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냈고 비례대표까지 네. 말씀드렸었는데 두 가지 다 저는 좀 해내서 굉장히 저 스스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나 저희가 민주당에서는 지역구 후보를 양보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은 후보군만 따져서 그 지지율을 따져보면 민주당이 높게 나오고 진보당이라든가는 좀 낮게 나오는 형식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동굴 이승천 위원장님이 양보를 해주셔서 동굴에는 황순규 진보당 위원장님께서 출마를 원래도 하시고 계셨지만 이제 단일화 형식으로 됐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민주당에서 수성을에는 후보자를 못 내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새진보연합에서 원래 신원호 위원장님이 거론이 되다가 오준호 위원장으로 지난 대선 때 그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였던 오준호 위원장님으로 후보를 내셨고 그리고 달서병에도 진보당 최영호 후보가 내심으로써 저희가 진보 대연합으로서 단일화 후보를 가지게 된 거고요. 1대1 구도로 좀 가져갈 수 있는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수성갑이 녹색정의당이 또 후보분이 한 분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합의 못한 게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통큰 양보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 보면 저는 현실적인 그 고려가 두 가지가 반영됐다. 첫 번째로는 어쨌든 1대1 구도를 만들어야만 선거비 보전 문제, 이 금전적인 문제에서 또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또 인물난이 아니냐. 또 대구의 12군데 지역에 제가 이번에 오늘 주제는 없지만 우리 그 공간에서 가장 또 잘못된 것이 254군데 전체 지역구에 전체 후보를 내겠다는 거거든요. 제 생각은 후보가 없다면 안 되는 것이 맞다. 그 이유는 호남에 이번에 저희 당이 정가 구범인 분을 이번에 공천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과일이 없으면 과일을 내놓지 않는 게 예의입니다. 썩은 과일을 내놓으면 그 순간에 언론에서 비치는 모습은 호남을 중시하는 것 같지만 호남인들의 마음을 더 상처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한 것은 통큰 양보고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만 저는 지역구를 가지고 이렇게 연대를 하는 건 대찬성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제가 비판하고 싶은 부분은 비례정당입니다.
그 이유는 진보당이나 뭐 시민연합 이렇게 해서 뭐 3석, 4석을 나눈다고 하는데요. 이 비례대표라는 것이 나눠먹기식 하는 거 아니거든요. 뒷문 공천하시면 안 됩니다. 민주당에서 이번에 지역구 가지고 이렇게 토큰 양보를 하시는 거는 100번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비례대표라는 것은 그 정당의 그 사상과 이 미래에 대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과연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런 말씀하셨던데요. 그 한미연합사 해체하시는 분을 비례로 이번 주신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의 생각도 똑같은지 저는 좀 묻고 싶어요. 지역구 공천에서 부족한 부분을 이제 비례대표 공천으로 채워 넣는 것이 맞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저 배 의원님 말씀 들을 때마다 제가 깜짝 놀랍니다. 한 가지 제가 동의하고 있는 한 가지 점은 네. 그 사실 지역구 후보가 마땅치 않을 때는 저도 내지 않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 정당 양당 다가 지역구 후보를 꼭 내야지만 된다는 좀 뭐 의무감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고 비례대표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비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더불어연합이 만들어진 이유도 다양성 존중과 소수 정당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낸 거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들을 다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수 의견이 대한민국의 그 사상과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분들이 소수 의견이라고 민주당의 이름을 달고 국회의원이 되는 건 정말 잘못된 일이다. 네, 이렇게 검증은 비판합니다.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저희가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TK광장의 결투 치열한 혈전이 펼쳐졌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배재훈 전 대구시 의원, 민주당 대구시당 이정현 총선 기획단장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이 지금은 맑아 보이는데요. 흐려지다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이 대구 경북 남부에 5에서 10mm, 경북 북부와 울릉도와 독도는 5mm 내외가 되겠으니까요. 지금 뭐 맑고 화창하다고 비 오지 않을 거란 생각하지 마시고 비 온다면 대비 제대로 하셔야겠습니다. 자, 3월 10일 아침에 굉장히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